네, 안녕하세요.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입니다. 이번 인생을 바꾼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K수업 고인물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는 1년차 K수업 멘토분들이었다면 이번엔 7, 8년차 이상 그 멘토님들을 모셨습니다. 왜 제가 인트로를 혼자 진행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멘토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멘토분들은 이렇게 두 분이 오셨고요. 그러면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수업 8년째 멘토하고 있는 나병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KSOP 프로그램 7년 차 멘토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K수업 7년차, 8년차면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되게 오래 하면서 사실 제가 대학 학부 때 이제 가르쳤던 멘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벌 커서 카이스트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되게 뿌듯하겠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되게 뿌듯한 것도 많이 느꼈고 그냥 약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한 감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동혁쌤도 혹시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도 처음에 학생들을 만나게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커가면서 이제 대학교 입학도 하고 다시 만나는 시간도 가지면서 굉장히 서로 성장한 모습도 알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저도 그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지만 그 친구들도 저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마주하기 무섭지 않나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길 바라요. 좋습니다. 그럼 동혁쌤이 이제 이렇게 질문 받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새로운데 저는 좀 편할 줄 알았거든요. 질문을 받는 입장이면. 근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셨던 그 인터뷰어 분들께서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신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다음 진행을 맡겨도 될까요? 다음 진행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가 고등학교 이전에 가졌던 질문들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병우쌤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원래 일상생활에서 되게 질문을 많이 찾던 스타일이었는데 전 중학교 때 이제 통계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통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걸 그때 찾아봤었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사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에 있던 기사에 통계가 어떻게 잘 반영되어 있고 내가 배웠던 지식을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그러면 통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저는 통계가 굉장히 조금 낯설었거든요. 통계라는 걸 정규 교육과정상에서 접해 본 적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죠. 이제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영재원도 다녔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영재원에서 좀 더 통계라는 말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일상에서 막 얘기하는 그냥 확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냥 그런 수치 막 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통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달 수학 주제도 근사라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사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통계도 배울 때는 모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통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통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지지율 이런 것만 해도 오차 범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 그 영어를 통계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러면 통계 배우는 건 그런 단어들도 배운다 알면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지금은 그냥 이제 뉴스 기사 같은데 조그맣게 괄호로 써져 있는 게 실제로 왜 이 괄호가 중요한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혁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조금 질문이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인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편에 속했어요.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과학 시험을 쳤는데 과학 시험과 사회 시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쳤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런데 사회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과학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화학과 물리를 이렇게 각각 배우게 됐는데 똑같은 과학인데 도대체 왜 화학은 물리만큼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가? 엄밀한 과정으로 접근하지 않는가? 화학에서는 엄밀한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개념이 의문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학을 굉장히 정확한 이론상으로 항상 들어막는 법칙 같은 것을 구현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뜻깊은 질문인 게 과학이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저 때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다르길래 이제 물리와 화학은 뭔가 가르치는 게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런 범위에서 화학도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없을까? 네. 이런 질문이었군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물리처럼 이제 딱딱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런 그렇죠. 값을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학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낯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대학교 진학할 때도 그러면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나요? 네, 그렇죠. 그런 애매모호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생각해왔고, 저도 이제 연구주제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한 번 더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화학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화학과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병호 멘토님은 그때 가졌던 통계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대학교 진학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런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예요. 이게 갑자기 또 인공지능은 왜 튀어나오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게 저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그때 그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 통계를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산출물로 냈었는데 그때 답변이 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거에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 흥미도 있고 이걸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쪽 진로를 쭉 삼아야겠다는 되게 큰 질문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앞쭉쭉 달려가다 보니까 통계와 관련 있고 요즘 이제 핫한 인공지능과 결국 밀접하게 돼서 제가 결국 지금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질문이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꼭지점들을 잘 이은 케이스네요. 네. 통계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른 수단으로서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진로 설정이 딱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설정이 된 계기가 있네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렸을 때 자기가 던졌던 질문들이 자기의 관심사와 큰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다락방에서 올려주는 주제들도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런 쪽을 강점으로 삼아서 더 공부를 깊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발점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질문다락방 친구들도 자신이 뭔가 궁금했던 점이 있을 텐데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다락방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먼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서라도 질문을 이렇게 혼자 되뇌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을 나서서 말하기 힘들다면 먼저 자기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지 마음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해결해나가다 보면은 이걸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이제 직접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되게 잘 들이면은 쭉 앞으로 쭉 일상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결국 질문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다락방을 활용해서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다락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학문적인 질문이라던가 그런 건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처음에는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잠부터 옵니다.
네, 잠부터. 맞죠. 그래서 몇 번 잠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무뎌지게 되고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이 그 안에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던지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 다락방이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뜻깊은 조언 그렇죠. 감사합니다. 100% 경험만입니다. 오늘 저희는 K수업 멘토, 고인물 멘토 두 분을 모시고 인생을 바꾼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수치가 통계적으로 잘 반영이 기사에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물리와 화학 간의 관계처럼 화학도 물리처럼 엄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에서 두 분의 멘토쌤을 모셔서 다른 질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